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 1월 3일 날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 2022년 1월 달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또 답글 달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뽀샤시 하죠. 오늘 낮에 촬영 하나 하고 오느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요즘 아침마당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TVN에서 하는 프로인 프리한 닥터, 이 프로그램에 녹화 촬영을 해서 또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방송에서 여러분 뵙고, 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고, 또 2022년에도 제가 가진 생각들 변함없이 주식에 대한 본질, 투자에 대한 본질, 연금에 대한 본질, 금융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들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참 구독자 수를 보면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구독자가 약간 좀 줄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멀어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죠. 원래는 주가가 떨어지고 좀 경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하락돼 있을 때, 그때가 살 때이고,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팔고 나갈 때인데, 참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막 사려고 하고 그러시다가, 반대로 주가를 정말 사야 될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되면 다들 이렇게 막 포기하고 방관하시고 또 약간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가 있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또 계속 이제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뵙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계속 뵙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좀 완화되고 국가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볼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많이 뵙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아쉬움을 좀 여러분들 또 진정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또 계속 반갑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는데, 또 우리 보시는 분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영상 중에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년 내내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 가지고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주식 시장들도 많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변함없이 이 부의 진리라는 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고, 최근에 보니까 한 2번, 3번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읽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관련, 투자 관련 많은 책들이 있으나 그 책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정한 철학을 가진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없이 무조건 많은 책을 읽었을 경우에 결국은 더 흔들리게 되고 복잡한 일들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일단 부의 진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부의 진리라는 책을 가장 처음에 읽어보신다면 가장 기본서로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어진 듯한 느낌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와가지고 TVN 프리한 닥터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와서 약간 분장도 하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거 아니고 분장사가 해준 거기 때문에 조금 이쁘게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한 주씩 사면 어떻게 될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영상이지만, 제가 지난 2년간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죠. 거의 130만 뷰 가까이 봐주셨던 영상이 바로 삼성전자를 매일 한 주씩 사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매일 한 주씩 사면 아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보셨고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막상 열어서 보니까 이거는 매일 한 주씩 사면 부자가 된다는 영상이 아니라 매일 한 주씩 사면 망한다는 영상이었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일 한 주씩 사면 결국은 일희일비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책에 부해진리에 있는데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또 한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5페이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뭐 지금 댓글 올리신 분 중에서 멋진 거 감사하고요. 네, 삼성전자 몰빵이 나은가요? 삼성 엔비디아가 나은가요? TSMC 3분 투자 나은가요? 뭐 근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오늘 아마 이야기 나올 겁니다. 여러 종목을 하시는 것도 뭐 분산 투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주주의 입장, 주주가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종목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게 가고 내일은 저게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투자의 본질, 여러분의 심리를 연구하면 왜 우량주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235페이지 읽으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주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지만 실제 매수하게 되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 좀 이따 살까? 한 번에 다 살까? 아니면 좀 적립식으로 나눠 살까? 이런 고민 다 하시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민 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고 당연히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지금 다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일부터 오르면 무조건 다 몰빵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를 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내일 일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해진리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 내일 일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이미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수천 년간 인간은 내일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무한한 시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거기서 또 셀 수 없는 투자자, 셀 수 없는 개미들이 돈을 날리고 가겠죠. 내일 시장을 예측해준다는 그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자, 결국은 맞고 틀리고는 반반인데, 맞는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이 이 시장에서 마치 모은 것을 맞추는 것처럼 또 득세할 거라는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또 몰빵해서 또 날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답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내가 한 번에 사야 되나? 나눠 사야 되나? 아니면 오늘 사야 되나? 내일 사야 되나? 자, 그런데 사람을 예측하면, 시장을 예측하면 답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연구하면 답이 있습니다. 답. 그 답을 제가 부해진리라는 책에 236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자, 정답. 한 번에 전부를 사는 것보다 나눠 사는 것이 좋다. 이미 정답을 내려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행동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 뭐냐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경제에 도입한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프로스펙트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손실 회피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2년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입니다. 손실 회피성 이론.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조금 적어도 괜찮지만 손실은 조금이라도 생기면 불안해하고 이것이 올바른 투자 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60%예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60%. 그런데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100%.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벌 수 있는 확률이 60%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확률상 60%니까 1,0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600만 원 벌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자, 그런데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자, 그러면 500만 원은 확실하게 버는 거죠. 무엇 선택하시겠어요? 자, 다들 다 몰려주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2번. 네, 500만 원.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걸 수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수학자들은 1,000만 원 벌 수 있는 확률이 60%니까 600을 벌 수 있고, 이거는 500을 확실하게 벌지만 500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전자, 600만 원 버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분도 댓글에 보니까 이쪽을 선택하신 분은 안 계시고, 전부 다 500만 원, 그렇죠. 안전빵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수익이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원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수익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봐. 여러분들은 수익이 적지만 확실한 걸 선택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확실한 걸 선택하셨어. 다시 다음 질문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 1,0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60%예요. 1,0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60%. 40%는 안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5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100%야. 10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잃을 확률이 60%예요. 확률적으로 600만 원을 손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을 손실 볼 확률은 100%야. 이건 500만 원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하신 거? 자, 이걸 선택하실 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보니까 첫 번째 1,000만 원을 날릴 확률이 60%니까 40%는 안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은 무조건 날리는 거야.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선택하셨어요. 600만 원 확률적으로 수익 보는 것보다 500만 원 100% 수익 보는 걸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00만 원을 날릴 확률이 60%이고 500만 원 날릴 확률이 100%라면 숫자적으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600만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얘는 500만 원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적게 날리는 것이 5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뭘 선택하시냐? 1,000만 원 날릴 확률이 60%인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500만 원 확실히 날리는 거 싫으니까. 고통스러우시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확실한 걸 선택하신다고. 그런데 정답은 뭐였어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적더라도 확실한 걸 선택하지만 손실을 보게 된다면 크더라도 확실한 걸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불확실한 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손실 회피성이라는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이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결국 기대 손실 면에서는 아까 500만 원을 100% 날리는 것, 이것이 수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금액이 적습니다. 손실 금액이 적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확실한 걸 선택하셔야죠. 그런데 결국은 손실을 보는 개념에 있어서는 뭘 선택하시냐? 500만 원 100% 날리는 거 선택하지 않으시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물론 600만 원 날릴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면 결국은 그걸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손실은 피하려고 한다. 이익을 볼 때는 확실한 걸 좋아하고 손실을 볼 때는 확실한 손실은 피하려고 한다. 이게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바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과감히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손절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런데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잡고 상장 폐지까지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손실회피성의 이론을 정리해보면 수익은 적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택하지만 손실은 적더라도 확실한 것은 피한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 10%만 나도 만족하며 팔 수 있지만 손실은 마이너스 10%가 나면 절대로 못 판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결과를 인정하신다면 이제 오늘 제가 주식 시간이 아니고 사람을 연구하는 행동 경제학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 살 때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1,000만 원 가지고 계시는데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무조건 오르기만 바라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고통이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한 번에 괜히 다 샀어. 아우, 손실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아, 좀 나눠 살 걸. 후회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사셨어요. 절반만 매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면 아, 1,000만 원 더 다 살 걸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오르기는 오르니까 그런 고통이 조금 더 적으실 거라는 거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절반만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냐? 숫자적으로만 따지자면 주가가 오르는 게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주가는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 절반은 사고 절반은 기다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바로 손실 회피성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받은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한 얘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좋아요. 일단 나눠 사기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얼마나 자주 나눠 사야 할까? 이걸 매일 한 주씩 살까? 매달 10주씩 살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살까? 고민하시죠? 자, 여러분 고민하실까봐 제가 고민해봤어요. 계산 다 해봤어. 2018년부터 2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한 주씩 샀을 때와 매월 20주씩 한 달에 영업일수가 20일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여는 날이 20일이니까 매월 20주씩 샀을 때와 3개월에 60주를 몰아서 샀을 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비교를 해봤더니 기간별로 사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한 주씩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19.5% 정도가 나왔고요. 매월 20주씩 산 사람들은 19.9%, 분기별로 산 사람들은 약 20.7%, 뭐 다들 1% 이내에 오차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매일 사나, 매월 사나, 매 분기 사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매일 한 주씩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행동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매일, 뭐 2, 3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너무 자주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작년 1년 뭐 투자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투자에서 묻어두는 사람이지 투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식시장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는 일이 투자, 연금 이런 금융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주식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업이에요, 업. 자, 그러면 제가 수익률이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에서 묻어두신 분들이 수익이 좋을까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매일 주식을 보니까 연금 박사는 주식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매일 흔들려요. 매일 주식을 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서 꾸준하게 갖고 있어라, 평생 보유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매일 주식을 보면서 매일 흔들려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저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제대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막상 주식시장의 흔들림을 보고 있으면 힘든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일 주식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매일 한 주씩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들어갔다가 매일 일희일비 하시게 돼요. 주가는 1분 동안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사기로 했어. 오늘은 주가가 7만 원이래. 사기로 했어. 그런데 들어갔다 보니까 7만 100원이네. 7만 100원. 아씨, 조금만 일찍 들어갔으면 7만 원에 사는 건데 100원이 올라버렸네. 어떡하지? 좀만 이따 사야지, 좀만 이따가. 좀 점심 먹고 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7만 200원, 7만 300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냥 아예 7만 100원에 살걸. 이제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또 7만 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7만 200원, 7만 100원 됐다가 다시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6만 9,900원 됐어. 그러면 그렇지. 아까 안 사길 잘했네. 그러면서 6만 9,900원 살까? 아니죠. 또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69,800원, 69,700원 떨어지겠네. 또 기다려. 또 기다렸는데 갑자기 또 얘가 7만 원 또 올라가기 시작해. 69,900원 샀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걸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잖아.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매일 그 한 주를 살려고. 한 주를. 내가 무슨 뭐 1000주, 10,000주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주 살려고 매일같이 그 씨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점심 못 먹어요. 3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한 주 살라고. 그래서 이런 거 뭐 하루 이틀 해봐요. 다 해봤잖아.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밥도 못 먹고 건강 망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컴퓨터와 씨름하신다면 며칠 못 가서 스트레스로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주가가 오르면 아주 오르는구나 생각하고 좀 좋기라도 하지. 만약에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맨날 주가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오늘 살라고 들어왔는데 어제 산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 또 보잖아 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아이고, 어제 살 걸 또 어제 사지 말고 오늘 살 걸. 내일 더 떨어질 거니까 오늘도 사지 말고 오늘 살 거 모았다가 내일 살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결국 인내심의 싸움인데 이렇게 매일 주식을 보는 것은 결국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될 뿐이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투자시장의 정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투자시장이 뭐라고요? 투자시장이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투자시장의 정의, 투자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투자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 투자시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시장의 승자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더 오래 참았는가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일희일비 하게 되고 일희일비 하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게 되면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본주의의 부의 진리라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돈 못 버는 이유는 여러분이 투자에 실패하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금융회사들만 배불려진다는 거.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자본주의의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결국 개미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부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빈익빈이 된다고. 빈익빈. 아시겠죠? 정신 차리세요. 지난 1년간 주식하면서 우리가 주가 하락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0년 동안은 주가가 올라서 좋았지. 그때는 누구나 돈 벌었어. 언제 사냐? 뭘 샀냐? 관계없이 다 돈 벌었어.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투자를 2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투자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주식을 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연금 박사님 방송 보고 삼성전자만 사야지라고 말씀 그렇게 들어왔다가 다 들어왔다가 또 근데 뭐 카카오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주식도 좋다는데 요즘 ETF 좋다는데 무슨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 다 들어와. 그런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행을 주도하고 리딩하고 있다면 그 종목을 사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종목, 그 유행을 리딩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항상 뒷북만 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두 번 유행을 따라 들어갔다 성공할 수 있는데 계속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제대로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투기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다 부자들에게 헌납하고 결국은 언젠가 주식 욕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삼성전자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만 사야 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할 거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 삼성전자 주식만으로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투자에서 돈 날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더 좋은 종목도 많고 더 수익이 나는 종목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것이고 어딘가서 이상한 데 가서 사기당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다가 그냥 평생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고 그럴 바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면서 훨씬 우량하고 훨씬 효율적인 투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면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내가 대박 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겠다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가야지. 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왜 저거는 투자 안 하니 저것도 한번 사면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투자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투기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플, 구글, 페북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애플 살려면 애플만 사. 구글 살려면 구글만 사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투자하러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투기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연금 박사님은 삼성전자 몇 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 그죠? 네. 이건 매번 제가 답변해 드린 건데, 저는 삼성전자 주식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살 돈 있으면 놀러 다녀요. 가족들하고 놀고 여행 다닙니다. 예. 예, 왜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투자를 해요? 왜 욕심을 부려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단 1%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저는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일부를 투자하는 것일 뿐이지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아시겠죠? 제 인생은 다른 종목이 사지 않아요. 저는 연금 박사예요. 저는 연금을 준비해서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삼성전자 안 사면서 왜 나보러 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삼성전자가 제가 무슨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투자의 본질을 모르고 투자를 엉망으로 해서 날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실 거면 삼성전자 하시라고 투자의 본질, 투자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샀으니까 같이 사가지고 뭐 같이 주가를 올립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에 한번 팔았다가 손해보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주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수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장기 투자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중요성을 저도 인간으로서 느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정말 무슨 뭐 막 연구를 하고 거기 미쳐가지고 뭐 삼성전자 신앙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투자의 본질, 투자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서 투자하시라는 거죠. 네. 보통 이런 데 영상들 보시면 무슨 종목 사라, 무슨 종목 사라, 무슨 종목 사라 하는데 그 종목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종목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다 유행이잖아, 유행. 오늘 얘기한 거 내일 바뀌어버리는데, 그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ETF 많이 있으신데 그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이 올바로 가지고 계신다면 뭘 사도 된다. 그런데 철학 없이 유행에 휘둘려 가실 거라면 뭘 사도 안 된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목대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매일 한 주씩 사지 마셔라. 아시겠어요? 왜?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면 투자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에서 멀어져야 돼요. 예. 제가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라고 하는데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메모를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잊기 위해서. 적어놓고 잊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안 적어놓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역발상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투자해놓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매일같이 투자를 보는 것이 투자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이미 수십 년간 이미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별로 이렇게 수익을 보지 못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해서 정기적으로 매수해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주가가 언젠가는 오른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다 수익을 내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 사시면 안 돼. 어떤 분들?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했더니 들어오자마자 은행 적금보다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안 돼. 왜? 머릿속에 원금 보장이 박혀 있으신 분들의 원금 보장. 투자를 하시면서 원금 보장 해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상품 만든 겁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마당 나가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변액보험을 가입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원금 보장 해달라고 하니까 변액보험 중에서 원금 보장되는 변액연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 제가 지난주에 아침마당에서 말씀드렸죠.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 투자 상품인데 원금 보장해달라고 해가지고 원금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원금 보증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고 있는 상품. 지난 목요일날 아침마당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투자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인데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자꾸 원금 보장 요청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투자하니까 결국은 조금 손실 보면 떨다가 도망가시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아예 들어오지 마셔라. 그래서 은행 적금보다 좋은가요? 손해보면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예 삼성전자를 안 샀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 영상을 2년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9년 11월, 12월 달에 하도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들어오시길래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오를 땐 좋았는데 고점을 찍고 2021년 한 해 동안 회사의 수익은 계속 나고 있고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면 일희일비하면서 원금 손실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그분들이 샀다 팔다 하는 바람에 결국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 오르니까 다 팔고 나가시는 바람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다 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더 오를 주식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 그런 분들 들어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나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주식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주식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돈이 생기면 사는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10%다. 그럼 10% 벌면 나가는 거고 목표가 100%다. 그럼 100%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언제 샀다 팔았다 해가 조금 벌면 팔고 조금 또 손실 보면 나가고 이런 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은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우량 주식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KBS 라디오 방송하면서 또 2022년도에 바뀌는 것들 여러 가지 방송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올해부터는 이 주식, 국내 주식이 소수 거래가 가능해요. 소수 거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는 해외 주식 해줬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살려면 한 주 사고 10주 살려면 10주 사는 거지 0.5주, 0.3주는 못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개선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2022년부터는 소수 거래가 가능해져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8만 원인데 내 돈은 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0.1주, 0.2주를 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거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소수 거래에 허용해 주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액 투자자들도 우량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돼요. 장점.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원, 200만원 할 때 훨씬 더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올랐고,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 분할한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싸니까 아무나 다 들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나마 7만원, 8만원도 사실 뭐 싼 가격인데, 이걸 소수 거래까지 하게 되면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사실상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해지는 건 하지만, 유리해지는 건 맞지만, 우량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분은 사실 별로 이 제도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올라서 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일반 개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주식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참고해 보신다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 소수거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수거래하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내가 0.1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0.1, 10%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한 주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시스템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융이 발전하면서 결국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미들, 개인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거래를 계속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예요? 증권사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증권사.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해야 될 가장 일은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년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번 사고 나오는 거지. 이거를 이 종목 저 종목 샀다 팔았다 매일같이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봐야 결국은 증권사의 수수료만 더 내게 되고 증권사, 금융회사를 배불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소수점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개미들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익부, 금융회사들이 로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사회적인 제도들도 보면은요,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 집단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 개미들, 우리 개인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있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지키고 간다면, 결국 그들이 포기하게 돼. 그들이. 해봤더니, 개미들이 안 따라와.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한 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그들의 이익 집단의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 놀아나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들은 우리 개미들을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들은 가진 돈을 전부 다 부자들, 가진 사람들에게 바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삐닉삐닉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부익부 빈익빈 이 앞에 책에서 말씀드린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빈익빈이 되는 가장 큰 이유 뭐라 그랬죠? 네. 빈자가 어설프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빈자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셔야 돼. 그런데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서 뭘 해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부자들의 노름에 놀아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뺏게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금융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융 20년 했어요. 20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빈자들은 더 빈자가 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빈자들, 서민들이 금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금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라. 이제 침튀기게 그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제 아실 때 되잖아 이제. 그래서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말이 다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 제도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 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 공부하고 시장 공부하고 내일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언젠가는 쓸데없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투자의 본질, 내 인생의 본질,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본질을 제대로 찾으시면 여러분 뭘 해도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있어서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뭐 다른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 대선 때문에 굉장히 또 후보들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사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은 없죠. 뭔가 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뭐 얘 아니면 안 돼. 나는 쟤 아니면 안 돼. 사실 이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 정책 이런 것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한쪽의 유행에 따라 휩쓸려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똑똑해져야지 우리가 세상의 본질, 정치의 본질, 투자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올바른 판단이 모였을 때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정치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댓글 많이 주셨는데요. 뭐 인적 분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뭐 LG 그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LG화학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죠.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공부하시되 이상한 공부하지 마셔라. 내일 주식 종목 오를 거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찍는 거지. 그죠? 찍는 기술을 백날 연구해봐야 결국 찍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1월 첫째 주 방송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연금박사는 항상 여러분에게 유행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 그런 걸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런 거 공부 안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다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투자에
우리의 인생에 또 본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보고 그걸 여러분께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 방송 들으시면서 제 얘기가 무조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방송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방송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제가 이 부해질레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요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또 얘기 나가고, 그 다음에는 연금 부자들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왜 그들이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올해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도움되는 정보 또 지혜를 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는 뭐 투자나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해결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7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이나 이런 방송에서도 계속 나가니까 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